저는 민주당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게 항상 옳아서가 아니에요. 때로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권한을 준 유일한 권력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저절로 보장된 미래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선택이 옳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니 그런데 일단 언론도 지금 이 내란범들을 마치 그냥 여당 인사의 발언 정도로 인식을 해서 여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서 보도를 하고 이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그게 꼭 조선일보처럼 윤석열이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부 언론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는 게 있어요. 관성이 이쪽 주장이 발언. 있으니까 이쪽 주장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럴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죽을 뻔했는데 내란인데 그냥- 여기에 기계적인 형평 같은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잡아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사실 한덕수 진작 탄핵파였는데 민주당의 선택을 보고 저는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래 한덕수한테 마지막 시간을 줘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그게 그렇다면 가장 베스트니까 저는 민주당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게 항상 옳아서가 아니에요.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누가 압니까? 때로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 우판했어 나이브했다 어쩌고저쩌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당신들은 신인가? 지금은 논평할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단 하루를 전망하는 것도 어려울 때는 이쪽이 어떤 선택하면 저쪽이 어떤 선택하고 이쪽이 행동하면 카운터 행동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해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이 미래를 저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실제 미래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논평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거 봐라 내가 뭐랬냐. 내가 진작에 말했지 않냐.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이고 지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준 유일한 권력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계엄 선포 순간부터 너무나 신속하게 계엄 해제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구해왔어요.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저절로 보장된 미래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선택이 옳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발 떨어져서 논평하고 비판하고 내 말이 맞지? 이런 소리 하고 평상시에 그래도 돼요. 자기 잘못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는 당신도 같이 죽는 거야. 언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돌아와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는 곳이 아니면 평상시처럼 거리 두고 논평할 때가 아니죠. 논평으로 아무도 몰랐던 블랙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논평으로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상대가 집권 세력이란 말이죠.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친위 구테타는 실패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친위 구테타가 실패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 벌어질 일들, 그 기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쪽은 법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던 모든 상식과 법을 다 던져버렸어요. 하는 순간 윤석열 돌아와요. 그렇죠. 그 친위 구테타의 모의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기계적 중립 그런 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펜과 마이크는 진즉에 자리에 뺏겼을 겁니다. 군인이 앉아 있다고 옆에 이 사람들아 실제로 그리고 그때보다 과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 과거의 쿠데타에 어디 미군 기지를 폭파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서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기적적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된 걸 제외하고는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걸 막을 유일한 권력이 국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평상시처럼 논평이나 하다가 윤석열 돌아와봐. 윤석열 돌아오면 또 합니다. 왜 안 해요? 이런 미친 짓을 했는데 살아 돌아왔는데 무슨 짓을 안 해요? 설마 같은 건 없어요 이젠. 개나 져버려 설마는. 어제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현지에서. 왜 이러냐고 도대체 너희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종식되지 않았죠. 예. 지금은 이거를 내란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말들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들은 한가한 소리고 죽자는 소리예요. 제가 받은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윤석열, 김건희는 설날까지만 버티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철석같이. 이거는 뭐 추론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완전히 무속의 영역일 테니까. 설날이 언제예요 대체? 1월 28, 29, 30 이렇게 설날 연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골라진 날은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합리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이성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수준으로 단호해야 한다. 저는 빨리 체포해서 가둬놔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런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 그 공익제보 센터 만들었고 제보하는 자는 감경 내지는 죄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을 지금 네, 만듭니다.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네, 그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보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요즘.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들을 특히 4선 5선들이 하거든요. 제가 그럼 얘기해도 되나요? 뭘요?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해봐요. 그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이 보좌진들 있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성공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중진들 그걸 말로 내뱉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 사람은 신고해야죠. 그 사람은 신고해서 내란죄는 10년 지나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해 주세요. 네. 그 보좌진. 신고해야 되고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다 미쳤어요 지금은. 자기 목숨하고 윤석열의 목숨이 싱크가 되면서 다 미쳐버렸어요. 거기서는 합리고 토론이고 다 나발이고 다 개소리예요.